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발표 후줄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쌓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능력들을, 어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깨우치게 된다, 자기 또 터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실험방 내에서 그런 발표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함께 여러분들 그 실험방원들과 함께 서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거를 이제 또 자기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같은 걸 만들어서 잘 개선되고 있는가를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말해주는 참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 지내다 보면 좀 이렇게 어떤 편안함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못하는데요. 대학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가서 팀 회의를 하더라도 많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선배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지금 학부 과정에서 4학년, 주로 4학년들이 이 과정을 지금 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을 하고 졸업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구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느냐. 구두 발표 요령을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의 정대, 듣는 사람으로부터 크레딧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좋은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또 학회 때마다 가서 관심과 어떤 또 발표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진실성의 정대 당연할 것이고요. 그 다음 호감의 정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설득력을 어떻게 정대시킬 건가, 자기소개는 또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구두 발표 요령은 당연한 거지만 아주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리고 좀 요즘 최근에 어떤 핫 이슈가 되는 그러한 연구와 관련성을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슷하겠지만 재미있는 주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핫 이슈로서 어떤 흥미로운 것들, 그 다음에 이야기의 목적을 잘 정해야 되고요. 청중을 가급적 참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할 때 강의실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어색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원 자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좀 더 준비된 그러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슬라이드마다 그 슬라이드에 맞는 어떤 참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잘 정리된 그러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반복되는 언어는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을 설명할 때도 이 그림은 무슨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다면은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아마 이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라든지 우리가 좀 주어와 목적어를 좀 변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권위의 정대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선정함으로 해서 아주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자기의 어떤 연구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질 생활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아니 저 같은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부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첨언함으로 해서 이렇게 권위를 좀 그분들이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관련된 발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미국에 있을 적에 지도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는 네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안다. 좀 과장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의 자리에 섰을 적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라는 의미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이런 것 중에서 또 참고문이나 보조 지식 이런 것들이 권위 있는 원본을 인용해서 벌써 검증을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쉽게 이해하도록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된 발표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충분히 본인 스스로는 꿰뚫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한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큰 소리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 스타디나 실험방 활동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해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해라. 메시지를.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추가로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든지, 그 정도 하려면은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게 우리가 권위를 이 발표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청취자가 리스펙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성의 어떤 정대한 측면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과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진실된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정직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회하지 않습니다. 뭐 돌아서 말한다든지 뭐 어떤 논점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반대의 의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제시했다고 해서 우선 일단 반대놓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면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볼 적에는 이런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든지 인정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부분들을 기여했는가 이 연구에 있어서 어떤 작은 부분일지언정 정말로 기여한 부분. 그래서 발표를 할 적에 교수님들이나 대가들이 제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at's your contribution이라고 in this field?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영어로. 그럼 이 좋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네가 진짜 기여한 부분은 What's your own contribution? 뭐 own이란 말까지 써요. OWN.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나오는데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스토리가 잘 맞게끔 어떤 조리 있게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요, 청중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발표를 마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는요, 이 주어진 시간에 청중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 강의를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분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태도가 관심을 보여야 되겠죠. 저도 교수를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강의 시간 들어올 때마다 매일 모든 시간이 제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고 참 답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높은, 저는 한 90% 이상 정도는 여러분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선을 청중에게 둔다.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 아마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은 한 10분의 정도고요. 한 90%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를 봐서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많이 쳐다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중에게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해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이해력을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해 하는가?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당한 때에 미소를 지음으로 해가지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도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좀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되면 좋겠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자주 보니까 그렇지만 국제 발표회장에 가서 영어로 하면서 아니면 한글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70% 80%일 건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호감을 일으키려면요, 어떤 상호의 감정이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호감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험방 선후배들과 충분히 이렇게 훈련과 또한 뭐라 그러죠? 발표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돼서 남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좀 웃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중들과 가치관이나 경험, 신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패의 경험도 충분히 편안하게 나눔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나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일이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좀 청중들이 명확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호감이 전달되지 않을까,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득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청중을 설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신있게 좀 대해야 됩니다. 좀 계속해서 자신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발표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적에 훨씬 그 데이터라든지 어떤 내용들이나 결과들이 신뢰성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바탕 위에서 설득력이라는 게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표자의 지위를 청중들이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요. 대학원생이기 때는 참 그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연구가 아니면 내가 진행해왔던 이러한 공부해왔던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참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 중요한데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열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들을 다시 열정적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들은 저는 참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은 80도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70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단은 깊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요. 설령 그걸 인식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극복을 하고 110%, 120%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연구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표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의미 없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소개를 참 잘하는 건 아주 센스 있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발표라든지 그 자리에 자기가 그 발표하는 그 자리에 맞게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모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참 필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인지하지는 잘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잘 깨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학생들은 들어와서 자기 주도적이 아니었을지언정 정말로 엄청난 많은 실험을 했을 겁니다. 저하고 기초물리학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전자기 실험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장 실험이나 세라믹 실험, 정말 많은 실험을 하면서 장비들을 많이 만진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표하는 그 자리의 목적에 맞추어서 잘 정해야 된다. 자기 소개의 목적을. 그 다음에 이야기할 주요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조식으로 계속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게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이야기의 이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 이야기의 틀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고요. 중심 단어들 웬만한 발표가 똑같다 그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발표 연습을 해야 된다. 어색하지 않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왠지 어색한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심 단어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발표 내용은요 발표 목적과 청중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고요. 발표 자료의 양과 시간의 조절 잘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료의 구성과 명확성,
이 발표 목적에 맞게끔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다음 발표의 어떤 극적 표현, 클라이막스로 가서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한 80%의 진행이 되는데 점점 이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계속해서 청중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점을 하고요, 강조하면서 잘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발표 목적과 청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발표의 자료의 양과 시간 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발표 목적과 청중의 관심을 일치시키면서 여기 보면은 이 점수가 보면은요, 해당 발표 목적이 관심이 동떨어지면 빵점으로 보고, 도입부가 미흡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발표 시간도 적절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를 꼭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훈련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낮은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보완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카메라가 발달돼가지고 자기가 찍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보면서 저 자신도 여러분 요즘 동영상 보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엄청 보거든요, 제 강의를. 조금 어색할 때도 있고 아직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여러분 뭐 강의를 오늘도 그랬지만 강의를 시작할 때 지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시간에 이해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이것도 안 좋은 점수다. 발표 시간을 못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고 발표 시간이 조금 남거나 모자라면은 한 이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 보십시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발표 시간도 적절하면은 뭐 8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학회를 발표를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에서 여기서 받는데 이렇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발표 연습을 전혀 안 해가지고요, 그냥 슬라이드를 읽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웅성대기도 하고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3, 4점 이하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동료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자꾸 보완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자료의 구성과 명확성이란 부분과 발표의 극적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게 좋을까? 자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든지, 뭐 저도 여러분들과 발표 연습을 많이 해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좀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구성이 엉성하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특히 그 본론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를 어떻게 갈 건가, 그러면 자료의 배치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준비되는 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어떻게 일관성이 있게끔 잘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의 극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그냥 뭐 1페이지나 2페이지나 3페이지나 똑같이 그냥 하면 무미건조하죠, 이제. 그냥 뭐 뭔가지도 없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핵심 부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양새를 잘 내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엔 잘해라 그랬죠.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부터 해가지고 이론적인 거나 실험적인 걸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점의 강조 및 요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결론의 부분에 또는 본론에 있어서도 각 슬라이드마다 어떤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언더라인을 한다든지 다른 색의 글씨 색깔로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심어를 설명을 하면서 요점을 시기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표 도중에 중요한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요약을 했다. 20분 강의를 한다면은 20분 발표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1분 정도 30초나 1분 정도로 그 발표를 상대방이 듣고 딱 설명하셨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한 게 그냥은 두루두루 많았지만 이거를 분명히 제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점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발표가 굉장히 우수한 발표가 되긴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표자는요 잘 보십시다. 발표자인데 알아듣기가 어떤 빠르기가 있어야 되고요. 목소리라든지 발표 타대와 자세, 신체 이동과 몸짓이라든지 또 눈 맞춤, 아까 시선을 맞춘다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발표를 하는데 정말 우수한 발표, 잘된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했던 지금 이러한 어떤 자료에 있어서 그죠? 발표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발표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잘 전달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대화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숙지를 하고 그 다음 지금 팀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화상 채팅이라든지 또는 회의를 하는 행아웃이나 줌을 통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좀 더 어색하지 않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학년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팀원들과 한 4-5명으로 팀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팀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어떤 섹션별로 그죠? 맡은 바 부분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2-3주 내로 그 준비한 내용들을 12주, 13주 정도 돼서 아마 와서 이렇게 학교 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과 발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